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아, 박정희 대통령을 이제 언급하려고 하면요. 그 언급할 내용이 너무 많았어요. 딱 압축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거나 박정희 대통령 하면 한강의 기적, 그래, 그리고 또 새마을 운동,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떠오르시죠. 흔히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 가운데 많은 업적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이제 대표할 수 있는 대표 명사가 새마을 운동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배우러 오는 그 후진국들, 저개발국들이 아주 많은데요. 전부 롤 모델로 삼는 게 바로 이 새마을 운동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이제 공부하는 거죠. 벤치마킹하는 거죠. 리더십이 어떻게 했길래 그 극빈 국가가 세계 최고로 못 사는 극빈 국가였죠. 1인당 GDP가 옛날에 그 $100도 안 됐다라고 하니까 그야말로 상상이 안 갈 겁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얼마나 못 살았는지 상상이 안 갈 거예요. 자, 그런 나라를 지금 선진국으로 지금 둔갑시켰잖아요. 그 기간도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다른 나라에서 100년, 200년 걸리는 걸 우리는 불과 50년 안에 이제 해치워 버렸거든요. 자, 이거를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 눈에는요, 경이롭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동남아라든가 저거 아프리카, 뭐 저 남미 이런 나라들인데요. 주로 이제 못 사는 나라들이죠.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에서 배우려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떻게 해서 한국이 산업화에 성공했느냐 이걸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게 이 산업화거든요. 못 사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자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산업화거든요, 산업화. 근데 이 산업화는 입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구호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국가 모든 에너지가 다 들어가야 되는 그야말로 난이도로 치면 10점 난이도입니다. 10점 난이도. 가장 어려운 게 이거예요. 유럽 혹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런 어떤 서구 사회가 세계를 지배하는 힘도 그 산업화에 일찍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여러 가지 어떤 혁명이 일어났죠. 저는 개인적으로 산업혁명이 인류사 최대의 최고의 혁명이라고 보는 입장인데요. 그걸로 인해서 서양 사회와 동양 사회가 우열이 드러나 버렸죠. 근데 그거를 따로잡은 인물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족적을 남기고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건 함부로 흉내를 못 내요. 민주파리들이 뭐 그렇다면 뭐 독재 어쩌고 그럽니다만 그 민주화에 들어가는 그 에너지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산업화는 구호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야말로 난이도 10. 민주화 운동은 거기에 비하면 난이도가 1점 될까요? 게임이 안 됩니다. 원래 또 산업화에 성공하면 민주주의는 저절로 온다라는 게 이 통설입니다. 산업화가 안 되면 민주주의가 절대적으로 안 돼요. 불가능해요. 세계 모든 나라가 아프리카, 동남아, 뭐 남미 이런데 저개발 국가들 한번 보십시오. 그 나라도 다 민주주의 국가예요. 헌법도 다 민주주의 헌법을 다 갖고 있어요. 우리하고 뭐 다를 거 없습니다. 다 미국 중심의 그 헌법처럼 다 되어 있다고요. 그런 식으로. 그런 자유민주주의 정신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헌법을 다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안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나라들 전부 다 산업화가 안 됐어요. 산업화가. 이 산업화가 성공시켜 지려면은 엄청난 국가적 어떤 그런 에너지가 동원되어야 하지만 리더십이 또 필요하고요. 근데 그 리더십이 있는 그 정말 대지도자, 하늘이 내린 지도자를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런 지도자를 못 가졌죠, 대부분. 독재자를 진짜 흉악한 독재자를 다 만났던 거죠. 박정희 대통령은 오래 집권했어도 그 흉악한 독재자가 전혀 아니거든요. 뭐 무고한 임명을 해야 한 것도 없고 뭐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업적만 남기고 가신 거야 그냥. 이런 분 때문에 그렇게 압축 성장이 가능했던 거고요. 물론 성장에 따른 부작용도 일부 있었죠. 그렇지만 그 부작용 때문에 구독이 무서워 장 못 딴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극빈국이 지금은 그야말로 세계 10대 국가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그냥 기적이다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른 나라가 아무리 배우려고 해도 안 되는 게 기술적인 어떤 그런 거는 배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거든. 그나마도 우리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이렇게 벤치마킹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으로 치면 등소평이 되겠고요. 이광용, 뭐 또 저 푸틴 이런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그 벤치마킹 했다 그렇죠.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마티르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어느 정도 성공했어요. 개혁, 개방 뭐 이러면서.
근데 박정희 대통령과 또 다른 게 그런 나라와 그 우리 대한민국의 그 당시하고는 또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거든. 그야말로 무해 국가였어요. 사람만 좀 좁은 땅 안에 콩나물 시루처럼 복닥복닥 많았을 뿐이지 기술이 있습니까? 뭐 자원이 있습니까? 뭐 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거든. 그런데도 일었었다고요. 일었었어. 원래 찌들어지게 못 사는 나라가야 못 사는 그 가정이라도 그 처음에 일어서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처음에 일어서는 가문이 이제 일어난다 할 때 그때 바로 그 일어섬인데요. 뭐 장사하려고 하면은 장사하려고 하면 뭐 미천도 좀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기술도 좀 있어야 되고 뭐 경험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으킨 거예요. 이걸 못하는 거야. 다른 나라들은. 이제 와서 좀 하더라고. 왜 그런가 하면 이 임금 문제 때문에 이제 주요 선진국들이 공장을 이제 이렇게 저임금이 있는 나라로 자꾸 가잖아요. 그래서 타이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어느 정도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중국도 사실 그런 영향이 있었고 동남아 이제는 아프리카로도 뭐 가게 될 겁니다. 나중에는 그 공장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 나라의 부가가치가 좀 창출되면서 소득도 늘어나고 뭐 여러 가지 산업 기반도 조금 뭐 조성이 되겠죠. 근데 박정희 대통령 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을 했던 겁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 뭐 유럽이나 미국의 주요한 공장들이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잖아요. 우리는 그런 혜택도 없었던 거야. 그냥 우리끼리 정말 그냥 어? 어마어마한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성장했던 그 신화를 갖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단어가 딱 맞아요. 그 핵심에 있는 것이 바로 새마을 운동이었었죠. 저는 이 새마을 운동 어릴 때 이제 주로 봤습니다만 노래도 많이 들었었죠. 노래도. 그 새마을 운동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언급을 했죠. 새마을 운동이 지금 4대 계획과 똑같은 정신을 갖고 있다. 저항에 맞서 반드시 완수하겠다. 저는 놀라운 게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과는 아무런 뭐 연결고리가 없는 인물인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가장 롤 모델로 삼는 게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걸 제가 바로 직감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이거는 정말로 올바른 포지셔닝입니다. 단순히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보여지지 않고 정말 박정희 대통령을 자신의 롤 모델로 대통령으로서 정말 따라갈 만한 모범으로 삼을 만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확실히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박정희 대통령을 언급을 했거든요. 이걸 충분히 우리가 지지층들이 그걸 이해하고 받아 들여야 할 것 같아요. 자, 새마을 운동 하면은 뭐 새삼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거죠. 1970년 초에 전국 지방장관회의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농민, 관계기관, 지도자 간의 협조를 전제로 한 농촌 자조 노력의 진작 방안을 연구하라. 이런 특별 지시를 내렸는데요. 이것이 바로 새마을 운동을 기획 집행한 역사적 발단이 되었다라고 하죠. 근데 새마을 운동하니까 마치 농촌 뭐 이렇게 개량 운동 같이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새마을 운동은 개념이 확대되어 가지고 국가를 새로 재건하는 운동입니다. 새 국가 운동이에요. 그야말로 엄청난 스케일에 이거는 단순히 그냥 외형적인 물질적인 변화만 이렇게 추구한 게 아니고요. 정신까지도 그 포함이 되는 거죠. 그 이전과 새마을 운동을 하기 이전과 이후가 달랐다 할 정도로 엄청난 변화를 갖고 옵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이런 어떤 정신, 패배하고 나약한 그런 어떤 심성을 좀 가졌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 것도 다 이렇게 일신했고, 그리고 뭐 부패, 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의식 구조, 정신 문화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과거에는. 그런 것들을 싹 이렇게 일소했던 그야말로 혁명이었습니다. 새마을 혁명이라 해도 관계없어요. 새국가 혁명 이런 거 있죠. 이 운동은 박정희 정부에 의해 1969년 새마을 운동으로 명명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야말로 전국민 운동으로 이제 확산되었었죠. 이걸 지금 다른 나라가 지금 배우고 따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분을 만들어내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사실 박정희 대통령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많은데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런 사람은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지가 않는다. 그리고 아마 천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을 흉내낼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하기는 힘들죠. 그 일신을 온전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바치는 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에너지도 커야 되고요. 의지 그리고 뭐 강력한 카리스마 이런 걸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전, 통찰력 이런 걸 또 갖고 있어야 되고 박정희 대통령의 통찰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당시에 아무도 필요 없다던 고속도로 깔았잖아요. 그 당시에 아무도 필요 없다는 포항제철 만들었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필요 없었거든. 그것보다 먹고 사는 게 더 궁했기 때문에
당장 먹는 문제를 해결하자고 떠들어댈 텐데 그런 투자를 했던 겁니다. 그 밖에 수없이 많은 중공업 기반 시설을 만들었잖아요. 이 작은 나라가 중공업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나라가 말이죠. 세계 5대 선진 강대국형 산업 구조를 가진 나라입니다. 미국, 일본, 독일, 우리나라, 중국입니다. 중국은 나중에 들어와 편입됐죠. 우리가 미국, 일본, 독일 다음으로 네 번째예요. 네 번째. 그 밖에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도요. 산업 구조가 선진 강대국형 산업 구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선진 강대국이 갖고 있는 그 산업 구조의 여러 가지 영역들, 생산할 수 있는 제품들 이런 것들이 거의 다 합니다.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전부 다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 이런 나라가 없는 겁니다. 그런 기반, 그런 구조를 다 만들었다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리고 그걸 만들어 놓고 18년간 집권하면서 그걸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 딱 이끌고 나갔던 거죠. 정말 이분 참 대단하시죠. 뭐 시도 잘 쓰시고 작곡도 할 줄 아시고 낭만도 있으신 분이죠. 이렇게 인간적인 그런 어떤 따스한 감성이 있는 그런 절대적 어떤 지도자를 만난다라는 것은 정말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하기는 정말 불가능해요.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래서 그럽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 연구자들은 이거는 그 당시 대한민국이란 그 극빈 국가를 짧은 시간에 선진국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하늘의 안배였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이런 분을 희대의 독재자로 희대의 닭깎이 마사오로 만들어 놓은 게 저들이죠. 자, 거기에 지금 넘어간 선동된 사람이 지금 너무도 많고 갈수록 많아져 가지고 지금 젊은 세대들도 전부 정교조 세대나 다름없는데 그런 식으로 다 학습을 받고 공부를 했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하죠. 놀랍습니다. 저는 이걸. 박정희 대통령의 이런 새마을운동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4대 개혁을 완수하겠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요 뉴스도 좀 볼까요? 윤 대통령이 이 새마을운동 관련 이제 행사장에 이제 가서 이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근면 자조 협동 중에 자조다. 자조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네요. 근면 성실을 중요하고 자조 자립 중요하고요. 그 협동 중요하겠죠. 상부상조하는 협동. 이런 모든 게 지금 우리나라에 다 필요한 겁니다. 사실 그 중에서도 자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정신을 윤 대통령은 특별히 강조를 했군요. 자, 국가 정부는 국민의 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지만 국민이 복지에만 기대면 그 나라는 발전할 수 없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의식을 갖고 스스로 잘 살기 위해 땀을 흘리며 자신과 가족 및 공동체 발전을 위해 합심 노력할 때 국가도 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새마을 지도자 이 모임인데요. 여기서 자, 과거를 받아들이는 한강의 기적 그리고 새마을 운동 그 정신 박정희 대통령의 이런 것을 이렇게 상기시키는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대통령이 4대 개혁 참 어마어마한 어려운 계획입니다. 노동개혁, 뭐 교육개혁, 뭐 연금개혁 등등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중에 단 하나만 성공해도요. 사실은 업적이 될 것 같은데 모쪼록 이 저항을 뚫고 어마어마한 지금 이지매가 가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이지매가 이것을 뚫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언론과의 전쟁일 수도 있고요. 소위 우리나라 이 대통령제 전체를 부정하는 이 좌파 세력들 뽑아놓고 흔들어대는 저들 어떤 그 선동 세력과 뭐 지금 일대 전쟁이 벌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승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일단 지지층이 대통령 중심으로 뭉칠 수밖에 없겠죠.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